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폐지를 주며 가난에 시달리며 사는 영웅들, 참전 용사들, 그리고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6월 6일 현충일이 있기는 하지만 6.25 전쟁이라는 대한민국의 흉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암호명 폭풍 224라는 계획을 실행했죠. 선전포고도 하지 않은 채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인 동시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또한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하나의 국가를 위해 지원한 전쟁이기도 하죠. 이것들 말고도 할 이야기는 많지만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되네요. 그런데 뭔가 잊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정확히는 1년에 단 한 번 현충일 때만 기억되는 사람들이죠. 바로 참전 용사들입니다. 당시 조국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전쟁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금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한국을 지켜낸 이들은 전쟁 이후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도, 선진국이 된 한국도 모두 지켜보았죠. 자신들의 손으로 지킨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뿌듯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낸 대한민국에서 터무니없는 빈곤에 시달리며 살고 있죠. 어제 영상에서 노인 빈곤에 대해서 다룬 곳 혹시 보셨나요? 물론 참전 용사들이 빈곤에 시달리는 이유가 모두 한국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 노인의 절반 가까이는 빈곤에 시달리고 있죠. 마음이 아픈 것은 참전 용사들도 그 빈곤에 함께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노인이기에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노인들이 다 겪는 빈곤인데 뭐가 문제냐? 청춘의 피와 땀을 바쳐 나라를 지킨 참전 용사였던 분들이 응당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하고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게 문제이죠. 빈곤뿐만 아니라 대우도 좋지 않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이때 군인 사상자가 58만 8,641명이고 이 중 전장에서 사난 전사자 수만 14만 명이 넘죠. 실종 및 포로도 32,838명입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한 남한의 남자는 100만에서 130만 사이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남한의 남자 10분의 1 수준이죠. 그렇게 많던 참전용사의 대부분은 이제 90대를 넘겼고 과거 전장에서 얻은 장애로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지만 지원은 열악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좀 더 와닿죠. 전쟁 때 17세 나이로 의무병으로 참전해 청력을 잃은 유영한 씨는 의병 전역을 했는데 귀가 안 들린다는 이유로 해방 후에도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50년 동안 월세 단칸방에서 가난에 시달리며 살았고 자녀들도 돈이 없어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왔죠. 2000년이 되어서야 국가 유공자가 되었지만 이미 아이들은 다 커버리고 자신도 병들고 가난한 시절을 지나 이미 늙은 상태였습니다. 가난이 대물림된 것이죠.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도 못하는 몸이라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최구현 씨는 군에서 병을 얻어 평생 치료를 받으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군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이 없어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92세입니다. 유공자이나 참전 유공자 당사자들도 돈을 더 달라는 말은 잘 안 하죠. 자존심도 있지만 이제 이들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냐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돈이 아니라 예우를 갖추어 달라, 유공자답게 바라봐 달라고 말을 하죠. 저희 채널을 계속 봐주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저는 조금 늦은 나이로 1년 전쯤에 군대를 전역했습니다. 한 번쯤 군대에서 하는 말이 있죠.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저희 부대에서 유독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임들이나 동기들도 대부분 바로 도망가야지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고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나오는 말이 참전 용사를 봐, 대우도 못 받잖아 라는 말이죠.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참전 용사 대우는 그야말로 말이 나오지 않는 수준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세계적으로도 대우가 좋은 걸로 유명하고 영국은 국왕도 참전 용사에게는 예를 갖추죠. 국민들도 참전 용사들을 보면 예를 갖추고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폐지를 주며 단칸방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우를 말하는 겁니다. 존중해달라는 것이죠. 다른 국가의 6.25 참전 용사는 각국에서 각자 법에 따라 대우를 받고 있는데 한국의 참전 용사들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이죠.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에도 나라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황제였던 셀라시에는 집단안보 그리고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황실 최정예 근위대를 포함한 부대를 파병했죠. 이때 들어온 부대가 혼돈에서 질서를 되찾다는 뜻을 가진 강류 부대입니다. 셀라시에는 부대가 출정하기
나가기 전 직접 행차에 이런 말을 해줘. 가거라 나의 병사들아, 목숨을 구걸하느니 맹렬하게 싸워 전사하거라. 그렇게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에 6,037명을 파견했고 253전 253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강류 부대는 전장에서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단 한 명의 포로도 남기지 않았고 모든 전사자의 시신은 본국으로 돌아갔죠. 황제의 명을 받은 정말 장렬하게 싸운 이들은 자국에서 개차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해 북한군과의 전투 중 오른쪽 다리에 파편을 맞아 일어설 수 없게 된 85세 테레다 메르샤는 침대에 누워 한국이 잘 살게 됐다니 내가 더 고맙소.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우정이 영원하게 바라오라는 말을 했죠. 집은 허름하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와는 별개로 에티오피아 내에서도 하류층의 집이었죠. 실제로 에티오피아에 있는 참전 용사들은 부서진 흙벽으로 지어진 전구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셀라시의 황제가 하사한 땅이 있었지만 이 지역은 현재 에티오피아에서도 가장 열악한 빈민촌이 되었죠. 에티오피아에서 참전 용사들이 이런 취급을 받는 이유는 셀라시의 황제가 암살당하고 에티오피아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채널 영상에서도 다루었던 적이 있죠. 검은 악마라는 이름이 붙은 독재자 맹기스토 하일레 마리암이 1975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군주제는 폐지되고 에티오피아는 북한과 수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한국과는 거리가 멀어졌죠. 6.25 전쟁 기념식에도 불참하고 설 올림픽 때는 아예 선수단을 파견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참전 용사들은 6.25 당시 공산주의 그리고 북한을 공격했고 유엔과 한국, 미국을 도왔다는 이유로 에티오피아 내에서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죠. 연금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1991년 에티오피아의 공산주의 정권은 무너졌지만 나라의 경제가 안 좋았기에 이들을 신경 쓸 여유는 없었죠. 그래도 한국의 민간 기업 중에서 에티오피아와 한국 참전 용사들을 위해 힘쓰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 최근 에티오피아 신문 한 면을 도배하며 열광하게 만든 한국 기업이 오늘 함께 한다고 했던 인프레시이죠. 인프레시라는 한국 기업은 참전 명예수당이 너무 적다는 기사나 글들을 보고 용사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후 후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프로젝트보다는 실질적으로 참전 용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고 마음을 먹고 생활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지원을 시작해줘. 태극기와 한국 전쟁을 의미하는 숫자 6이요. 이 카드는 생활고로 끼니조차 챙겨 드시지 못하는 참전 용사 분들만을 위해 만든 선불 카드로 무작위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프레시는 6.25 참전 유공자회의 도움을 받아 직접 어려움을 겪는 용사분들을 뵙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프레시는 공식 홈페이지에 지원사업 범위를 점차 확장해갈 것임을 약속하며 손편지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구절이 눈에 띕니다. 이 한 장의 카드가 참전 용사님들께 그저 얇은 플라스틱이 아닌 세상의 비바람을 막고 따뜻한 식사 한 끼 챙겨 드실 수 있는 피난처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원 사업이 더 진심으로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불 카드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 있죠. 보통 기업에서 후원하는 일이라면 조그맣게 로고라도 넣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샅샅이 보아도 기업의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죠. 인프레시는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후원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입니다. 인프레시라는 이름은 과감히 내려놓은 것이죠. 인프레시는 국내 참전 용사들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참전 용사들도 돕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에티오피아의 한국전 정전 70주년 행사에 참여해 참전 용사를 만났죠. 에티오피아의 참전 용사들은 백내장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인프레시는 귀국한 뒤 수술 비용 후원 프로젝트를 만들어 2주 뒤 다시 에티오피아를 찾았고 인프레시 활동은 에티오피아 언론에도 대서특필되었죠. 에티오피아의 참전 용사들은 자신들을 잊지 않은 한국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서툰 한국어로 기부자들 명단을 읽었습니다. 기부자들이란 이들의 후원 사업에 동참해준 국내 고객들로 인프레시는 자신들이 도운 것이 아니라며 한국인 이름으로 꽉 찬 명단을 건넨 것이죠. 당신이 저에게 준 후원자 명단과 후원을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죽는 날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 분들이 항상 저를 위해서 해주는 모든 것들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므로 한국 분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죠.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흔히들 사회공헌 활동과 문화 자선 사업을 뜻하는 말로 많이 사용됩니다.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인프레시는 2007년 론칭 이후 다양한 사회적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욕실용품 브랜드인 인프레시는 핸드워시나 샴푸, 바디워시를 판매하는데 모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비건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죠.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인프레시와 함께한 참전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